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한번 독해 1, 2, 3 부분을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월이니까 나 5급 좀 시작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쭉 짧은 시간 동안 탁탁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시험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를 좀 한눈에 쭉 좀 한번 이렇게 편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길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탁탁 포인트 한번 짚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분 먼저 갈 겁니다. 1부분 빈칸 넣기예요. 5급에서 독해 뭐가 제일 어려워? 독해 1부분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15문제인데 딱 문제 풀리면 반타작밖에 못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 어렵습니다. 대충 감으로 어휘 문제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사용해야 될 전략들이 조금 있어요. 자, 이 포인트, 요 핵심 포인트가 너무 중요해요. 수로 목적어 4급 때부터 6급까지 계속 설명을 해요. 7급에서 9급도 사실은 독해 부분에서 수로 목적어 없으면 쓰기도 마찬가지고요. 수로 목적어 없으면 안 돼요. 중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입니다. 왜? 먹다란 동사 뒤에 밤 나와야죠. 가다란 동사 뒤에 가다란 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어디에 장소가 나오는 거죠. 호응이에요. 짝꿍이에요. 수로를 보면 목적어를 알 수 있어요. 목적어를 보면 수로를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낸다고요. 그렇죠? 그럼 보시면 이게 지금 보기가 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빈출 단어예요. 이제 동사인데, 그럼 이 동사가 지금 비어있는 목적어, 자신감, 용기, 진취성, 긍정적인 그런 목적어의 경우에 인치는 부정적인, 잘 들으세요. 그냥 툭툭. 왜냐하면 이거 다 쭉 대비 특강 통해서 설명들었던 문장에 설명들었던 어휘들이에요. 총정리 아니라 다시 보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만 갖고 왔습니다. 인치 안 좋은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다. 그다음에 환지에, 야리 완화시키는 거죠. 스트레스나 압력 같은 걸 완화시키다. 둘 다 비교적 부정적인 목적어를 받습니다. 좋아진, 꽉 잡아야 뭘 찌회, 기회를. 제가 이렇게 툭툭 이미 다 설명드렸던 것들이거든요. 사실 앞서서. 그걸 다시 한번 탁탁 정리하고 5급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그래 이런 동사 중요하다고 했는데 공부할 때 나 좀 신경 써야겠다. 호어드어는 획득하다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추상적인 것도 긍정적인 거는 얻는 거죠. 좋은 거를 획득하다라는 긍정적인 목적어 받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호어드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로랑 목적어가 짝꿍이라는 거. 더 앞뒤가 짝꿍이에요. 더 앞에가 이 더 뒤에를 결정을 해요. 제가 누차 설명을 좀 드리는데 앞에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야. 한국어 또 하면 한국에 관련된 소유가 들어가겠죠. 그죠? 뭐 중국에 관련된 그러니까 성질은 이 앞에 걸 보고 뒤를 결정을 해요. 지폐의, 지폐 형성 아니죠? 지폐 제작 가능할 것 같은데 지폐는 법률이 아니라 제정 안 되죠? 지폐는 찌엔청은요. 건축물을 지을 때 써요. 이런 관점으로 보라고요. 단어만 외우는 거에 급급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더 앞에 있는 걸 보고 더 뒤에 있는 거를 결정을 지을 수 있겠구나.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정을 보고 지폐를 고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보고 지폐를 고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형성은 그냥 형성하는 거, 제작, 물건을 제작하는 거, 제정, 법률이나 제도 같은 거 제정하는 거, 그리고 건축물 지을 때 찌엔청 쓴다라는 거. 상반 구조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중국어에서 대꾸 구조를 많이 쓴다라는 건 제가 굉장히 입 아프게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랑 고양이를 비교를 해요. 강아지는 이러이러해.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이러이러해.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강아지의 잠자는 성향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이제 고양이랑 비교를 하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밥 먹는 습관을 얘기하면 안 되죠. 강아지가 잠을 어떻게 자는지를 얘기를 할 거면 고양이는 잠을 어떻게 자는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상반구조라는 건 맥락입니다. 통일성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대꾸를 이룬다는 거죠. 그쵸?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보시면 그 구조적으로 매번 뭐뭐 할 때마다 항상 이런 감정을 가져 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근데 뒷문장이 새로 시작하는데 가진대요. 이 감각을 아까 안주에 간주 그럼 여기에 매번 뭐뭐 할 때가 오겠다 라고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6급까지 갑니다. 6급에서 독해 2부분이나 독해 3부분 풀 때 심지어 독해 4부분까지도 이걸 커버하면서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구조, 내가 이 중간에 단어 해석 다 못해도 이 전체적인 숲을 보고 구조를 보고 내가 답을 고를 수 있겠구나. 이 세 가지 포인트 기억하시면서 독해 2로 넘어갑니다. 독해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어놨죠. 보기 먼저 읽고 지문 읽으셔야 됩니다. 6급에서는 이게 듣기로 나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기를 먼저 읽어놔야 이 보기 내용만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이걸 다 읽고 막 정보 분석하고가 아니라 보기 먼저 읽어두고, 그쵸? 일부러 중국 전통에 관련된 거예요. 리위라는 황제예요. 이 후기 창작. 근데 보시면 봐봐요. 리위의 전기 글이에요. 그러면 이 리위가 2번이나 등장을 했죠. 그리고 후기나 전기에 대한 거죠. 보기를 꼼꼼하게 분석을 하면 이 전기랑 후기에 대한 얘기를 내가 꼭 확인해야겠다. 이거 2번이나 언급하는데 전기 후기가 나눠져 있어. 그쵸? 이건 성취가 큰데 얘는 비통하대요. 다르잖아요. 정치에서 실패한 황제에 대한 얘기 한번 찾아보고 궁정생활을 모사하는 거에 대해서 뒤에 얘기가 일치하는지를 찾아보면 쭉 가다 보면 딱 이것도 구조예요. 큰 그림 보라는 거죠. 띠얼레이. 왜냐면 전기 후기 나눠져 있으니까. 띠얼레이. 그래서 뭐뭐 하기 전에 쓰여진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궁정생활에 대해서. 근데 나라가 망한 후에 썼는데 이게 어때요? 뭐가 충만해요? 비통. 근데 전기 이거 아니잖아. 근데 후기 보니까 성취가 훨씬 더 전기를 뛰어넘었대. 그럼 정답이 A가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똑같이 푸는 거예요. 비통이 나왔어. 답인가 보다 했는데 전기잖아. X. 후기가 성취가 컸대.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B랑 D를 꼼꼼하게 보기 이전에 A랑 C를 먼저 본 이유가 2번이 언급됐다라는 건 여러분 이게 약간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커요. 그건 다른 듣기나 뭐 독해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에서 그 단어가 공통적으로 여러 번 등장했으면 그 단어가 등장했던 문장들이 조금 중요한 문장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독해 3부분은요. 이제 5급 때부터 독해 3부분이 압박이 오죠. 지문 엄청 길어요. 문제 4문제나 풀어야 돼요. 이게 다른 타 언어, 뭐 영어 같은 경우 뭐 토플이나 토익도 마찬가지고 뒤에 지문 막 내가 몇 개 버렸어. 시간 안에 못 풀어 막 그러잖아요. 무조건 시간이에요. 독해 3부분은 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거라서 무조건 난 시간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요. 난 실력 좋아. 문장 다 읽고 문제 풀 거.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시간 싸움이잖아요. 독해 3부분 하나 풀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전략적으로 빨리빨리 풀어서 오답률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예문을 볼게요. 왜 얘기를 했을까? 왜? 그죠? 여기 놓고 따옴표가 나와 있으면 굉장히 고마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하이민이란 이 표현을 그대로 찾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먼저 읽었으니까 보기에서 이 표현을 찾았어. 그러면 더 이상 읽지 말고 보기를 봐요. 요거 4개의 보기를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풀면서 이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하면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기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抗야식 뭔지 몰라요. 근데 혹시 읽다가抗야식이 나오는지,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능력이 강한지 안 나가는지, 학습 능력에 대한 얘기 나오는지, 적응성에 대한 얘기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흡수한 얘기 나오는지 했는데 흡수하는데 뭐를 이 사람의 감정을 답. 이게 제가 일부러 지금 총정리를 하면서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꼭 중간중간에 예시 문제를 넣는 이유가 또 우리가 제 수업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익숙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 이런 전략이 사용됐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갖고 온 거거든요. 이 속도로 풀어야 한 문제를 1분꼴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걸 진득하니 읽고 하면야 뭐 그게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일부러 시험 출제자 자체가 너 꼼꼼하게 다 천천히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메시지 정확하게 딱딱 포인트 찝어서 네가 단어를 몰라. 그래도 메시지 중국인들과 요 정도의 갖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도 의사소통이 돼? 알아듣겠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사항. 주제나 제목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마지막 단락 읽으면 풀 수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언어 영역 수능 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글의 형태가 여러분 두괄식도 있고 미괄식도 있고 병렬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6급에선 사실 병렬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 단락의 첫째 줄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5급 정도는요. 첫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 꼭 2단락은 읽고 주제와 제목을 푸시면 좋겠다는 거.
오늘 제가 10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쫙 지금 독해 1, 2, 3을 쫙 정리를 했어요. 버릴 거 하나 없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여기서 나오는 단어, 어휘, 오늘 설명했던 선생님이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사실 HSK는 내신보다는 수능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문제풀이 능력, 전략, 문제를 꿰뚫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단순히 단어나 표현 갖고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5급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신이 아니에요. 이게 수능이에요. 실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독해의 부분은 호응관계, 이런 거, 상반구조,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빈칸의 위치.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 보기 먼저 읽고 빠른 속도로 보기에 대한 유형도 좀 판단하면서, 그리고 독해 3부분은 문제 푸는 순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공부를 시작하시고 머릿속에 넣고 최종 정리를 하시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된다는 거. 오늘 같이 공부했던 이 내용들이 중국어 HSK 5급 준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